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는 130페이지고요. 1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개별원가 계산과 제조간접비 배분하고 그랬었는데 우선 개별원가 계산을 먼저 정리를 지난번에도 우리 전산회계 1급 할 때 이렇게 개별원가 계산하고 앞으로 다음 파트에서 배우시게 될 종합원가 계산을 비교했어요. 자, 우리가 여지껏 수업한 거에 보시게 되면 요소별로 원가 계산했었고 부문별로 지난 시간에 원가 계산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얘가 제공품 계정에서 이제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잖아요. 그 제품이 나오는 특성이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한다 그랬었단 말이죠. 우리 회계 1급에서는 개별 원가 계산하고 종합 원가 계산 두 가지가 나왔었는데 여기 세무 2급에서는 여기 우리 제품별 원가 계산할 때 하나가 더 추가돼서 결합 원가 계산이라는 것도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결합 원가 계산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세무 1급에는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하나가 더 또 추가돼요. 그래서 여기는 결합 원가 계산은 근데 내용 자체가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용어하고 그다음에 계산 과정 하나만 되게 설명해 드리면 아 그렇구나 하고 금방 이해를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결합원가 계산에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밑에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이제 또 넣을 거예요. 여기 제품별 원가 계산을 할 때요. 자 그러면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이 뭐가 있나 봤더니 여러분 그 교재에 130페이지 보시면 표를 먼저 보세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7줄 돼 있는 거 읽어보시겠지만 제조지시서, 특정 제조지시서, 그 다음에 계속 제조지시서, 그 다음에 원가 계산표, 원가 원장 이런 용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특정 제조지시서는 지금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특징 짓는 용어라 그랬었죠. 반해서 계속 제조지시서는 종합원가 계산에서 우리 사용하는 용어라고 해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말로 물어보는 문제에서는 이런 거 특징적인 용어들을 주고 얘가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 물어본단 말이죠. 아마 문제들 보셨을 거예요. 그 용어 기억하시고요. 원가 계산표라고 되어 있죠. 원가 계산표도 개별원가 계산에서만 사용되는 특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원가 계산표까지 기억해 두시면 얘가 죠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 용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안 됐던 게 뭐가 있었느냐면 개별원가 계산의 절차 이것도 설명을 했었는데 봐요. 제가 지난번에 배를 그려드렸었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얘를 A, B, C 이렇게 세 등분을 해놓고서 작업을 하러 들어가는 작업자들이 여기 원가 계산표 특정 제조 지시서 안에 원가 계산표가 원가 집계표 계산표라 그랬나? 원가 계산표 또는 원가 집계표라고 하는데 그게 있거든요. 자 여기 표를 하나 이렇게 써놓고요. 얘 이름이 특정 제조 지시서 특정 제조 지시서라고 하는 여기 서류에 원가 계산표라는 게 있는데 이 원가 계산표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있었다 그랬냐면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렇게 항목이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지금 작업을 할 때는 여기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는 실제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마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얘는 바로바로 집계가 된다 그랬었죠. 그러나 제조간접비는 여기 전체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따로따로 배부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랬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원가를 집계할 때 여기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직접 들어가는 얘 두 개 다 합쳐서 직접비라고 부르고요. 밑에 제조간접비를 간접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제조원가 개별원가 계산의 특징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필요하다. 이건 어디 걸 설명한 거예요? 예, 개별원가 계산을 설명하는 거예요.
원가를 갖다가 구분할 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는 직접비, 제조 간접비는 간접비. 그래서 여기 개별 원가 계산에서의 핵심 과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요 발생했던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안 그러면 쌈박질 난다고요. 그죠? 거기에 반해서 여기 개별 원가 계산은 직접비, 간접비 구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반면에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우리 회계 1급 때 벌써 배웠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원가를 짓게 할 때는 직접 재료비 들어가는 거 똑같고요. 직접 노무비 들어가는 것도 똑같아요. 제조 간접비 들어가는 것도 똑같은데 이 세 개가 짓게 되면 원가가 짓기가 되긴 하지만은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얘를 직접 재료비와 뭘로 구분했어요? 여기 가공비로 구분했었죠. 두 개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가공비, 가공원가로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직접 재료비와 뭐에 구분을 한다? 여기 가공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짓게 된다. 그럼 요 용어하고 비교해 보세요. 요거는 어디에 대한 특징?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 원가를 집계 할 때 여기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뭐를 구분한다? 직접 재료비하고 가공비로. 왜 이거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이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원가 집계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종합 원가 계산 때 또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은 여기 종합 원가 계산에서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어서 원가를 짓게 합니다. 이게 특징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에서 특히나 여기 개별 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여기다 또 써놓을게요.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핵심 과제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원가를 짓기를 하는데 종합 원가에서의 핵심 과제는 뭐다? 핵심 과제는 완성품 환산량. 완성품을 환산량으로 계산하는 게 핵심 과제,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은 요 다음 파트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요 용어들이 개별원가 계산을 특징 짓는 것들, 그 다음에 이쪽 것들이 종합원가 계산을 특징 짓는 용어들, 이렇게 일단은 구분해 놓으시고요. 참 다양스럽다고 하면 다양스러울까? 전산세무 2급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험 문제가 주로 나와요. 전산세무 2급에서 결합원가 계산 나중에 한번 배우겠지만 걔는 잘 안 나와요. 왜? 얘가 실제로 더 많이 사용하고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자, 요건 이제 용어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얘는 지금 제품별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별로 계산하고 요것도 써놔야겠다. 개별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할 때 제품별 이런 용어가 나오면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제품 하나당 계산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다른 말로 개별로 계산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이니까. 자, 그러면 이 생산 형태는 얘는 품종은 되게 많겠죠. 제가 그래서 조선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거기 똑같은 걸로 100척, 200척 뽑아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품종은 여러 가지 품종이 있어요. 다 품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얘는 특징이 주문 생산이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소량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은요, 얘는 같은 종류로 연속 대량 생산이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비교해 드렸고요. 자, 개별원가 계산의 업종은 어딘가 봤더니 조선업, 배 만드는 데죠. 건설업, 건물, 그다음에 항공업, 이런 것들은 제품 하나당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업종에서는 이렇게 조선업, 건설업, 항공업 이런 것에 해당되고요. 우리 회계 있잖아요. 회계, 세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별원가 계산합니다. 감사 나가는 회사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여기 회계사들도 여기 원가 계산을 한다면 여기 개별원가 계산을 해요. 회계업종. 그래서 자, 그럼 거기에 반해서 동종 연속 대량 생산되는 종합원가 계산은 정유업이라든지
제당업이라든지 제지업. 제당업은 우리 설탕가루, 제지업은 종이. 그다음에 얘는 워낙에 많죠. 그죠? 철강, 철판. 그다음에 저기 뭐죠? 천 만드는 거 있죠? 제지가 종이가 맞나? 천 만드는 걸 뭐라 그러지? 모르겠어. 천 이렇게 옷 만드는 천 있잖아요. 원단업이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섬유요? 뭐 하여튼 그렇게 연속 대량 생산되는 업종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혹시 또 오해할까봐 지난번에 제가 자동차 물어봤었죠. 지금도 개별원가 계산이에요. 왜? 차 크잖아요. 거기 컨베이어 벨트 있죠? 그거 생각하시라 했어요. 자, 제조지시서는요. 개별원가 계산은 특정 제조지시서라고 해드렸었고요. 여기 종합원가 계산은 컨베이어 벨트가 벌써 설치되어 있어서 얘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작업을 하라고 하는 계속 작업 제조 지시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랬었고요. 계산 방법을 할 때 원가 계산을 개별 원가 계산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해서 그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에는 잘못 썼다. 직접 재료비하고 뭘로 계산한다? 가공비. 지워야겠다. 지워도 되죠? 여기가 완성품 환산량이 아니라 가공비로 이렇게 구분해서 원가를 짓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핵심 과제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핵심 과제는 개별 원가 계산인 경우에는 제조간접비 배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었고 종합 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 필요하다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기말 제공품 평가할 때는 개별 원가 계산에는 여기 아까 작업장마다 완성이 됐으면 제조원가, 완성이 아직 미완성됐으면 기말 제공품 계산이 되게 간단하죠. 거기에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에다가 단위당 원가 곱해서 기말 제공품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그 계산 오늘도 또 해주겠지만은 전체적인 거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 다 해드렸죠. 근데 시험 문제는 딸랑 그 중에서 한 파트만 시험 문제를 내요. 계산해 보라고. 그렇기 때문에 계산 한번 쭉 연습하시고 나서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시험 문제 볼 때 계산 문제는 되게 간단하게 시험 문제 풀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개별 원가 계산은 여기 제품 하나하나 개별로 계산하기 때문에 원가의 정확성이 아주 높죠. 그죠? 근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반해서 종합원가 계산은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종합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하나하나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성은 좀 떨어진다. 비용 한꺼번에 통쳐서 계산하니까 비용은 적게 들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파트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개별원가 계산과 그 다음에 여기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를 먼저 해드렸어요. 그리고 교재는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교재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개별원가 계산을 할 때에는 아까 직접비, 간접비 이걸 갖다가 계산하는데 직접비인 직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는 투입되는 족족이 바로 계산이 되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었겠죠. 문제는 핵심 과제인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하느냐 요게 다음 이슈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 보면은 여기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실제 배부하는 거, 그다음에 예정 배부하는 거. 그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1년 중, 연중 내내 실제 배부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아니면 예정 배부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예정 배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왜? 그래야지 배부 기준만 정해져 갖고서는 금액을 계속 적용시킬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연말이 되면은 실제 배부한 거하고 예정 배부한 거 비교해서 차액만 싹 조정해 준다 그랬었죠. 그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배부 우리가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기 위해서는 배부율도 구해야 되고 배부액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교재에서 예제를 보고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거기 그때 썼던 예제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었으면 계속 바꿔야 돼요? 그대로 써야 돼요? 개고생하기 싫더라고요. 개고생은 아닌데
신경 엄청 많이 쓰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근데 내용은 다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 이거 외우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쓰는 거야. 또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또 처음 보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빈칸에 비었던 요 문제에서 직접 재료비 제조지시서 두 번째 있었던 칸에 여기 제조지시서 두 번에 직접 재료비는 얼마인가요? 이게 문제였었죠. 얘를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었어요. 원칙적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 지금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액 요거 계산해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간단하게 배웠던 방법으로 비례식으로 계산하는 게 빠르다 그랬었죠. 지금 우리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제조간접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우리가 배웠던 이슈였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제조간접비를 아예 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식으로 나타낸다면 제조간접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조간접비 300만원 에다가 비례식을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300만원에다가 지금 제조간접비가 전체가 300만원이죠. 근데 직접 그 재료비로 계산을 하라고 문제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직접 재료비 총 원가가 얼마예요? 150만원이잖아요. 그죠? 총 원가분의 여기 제조지시서 2번에서 발생한 원가를 계산하는 게 여기 얼마냐면은 총 원가는 150만원.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제조지시서 넘버 2에 지금 금액은 모르고 있죠. 그렇게 한 결과가 얼마가 나와야 돼요? 문제에서 준 대로 따진다면 그 결과 값이 100만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비례식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하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약분을 해볼게요. 이하고 약분이 되면 지금 지워져서 2가 나오죠. 2. 그러면 이 네모는 얼마가 돼야 돼요? 100만원. 얘를 정리하게 되면 우리 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이 x는 이거 100. 너무 어려워. 그러면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x는 50.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직접 재료비는 50만원이었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비례식으로 제조간접비 전체에서 제조지시서 2에다가 계산해 준 것은 이 금액을 전체 금액분의 요거 비례식으로 지금 직접 재료비로 배부한다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배부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금액이 50 이렇게 계산됐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얘는 우리가 간편하게 비례식으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서 답만 구하면 되겠지만 얘를 갖다가 기술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하면 틀려요. 왜? 실제 배부율 계산해야 되고 실제 배부액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실제 제조간접비는 얼마가 발생했어요? 여기 100이라고 100만원이 발생했어 있고요. 실제 배부 기준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배부 기준은 바로 직접 재료비로 배부해라 그랬으니까 직접 재료비는 지금 우리 값을 모르고 있어요. 여기가 얼마가 된다?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배부율. 배부율은 어떻게지? 아니지. 실제 배부 기준은 x. 배부율 이거 갖고 해야 되겠네. 잘못했네요. 300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잘못했음. 주어진 자료로 전체 것 갖고선 따져야 됐었죠.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는 전체 금액이 300만원이었었어요. 근데 여기 배부 기준은 직접 재료비라고 그랬었잖아요. 직접 재료비는 얼마였었어요? 150만원. 이렇게 하면 여기 얼마가 나와요?
300만 원 나누기 150만 원 하면 여기 직접 재료비 2가 나오죠. 이렇게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실제 배부율 그대로 갖다 쓰면 여기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배부 기준 직접 재료비인다. 그럼 모르잖아요. 여기는 X. 그 다음에 실제 배부액은 여기 얼마가 나왔어요? 실제 배부액은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100만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X는 얼마예요? 나누면 되니까 똑같이 50 나오죠. 원래 계산은 이렇게 하셔야지 되는 거야. 이게 배부율 계산하고 배부액 계산하고 두 가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다시 얘기해 드려요? 표시 이해됐어? 지혜씨도 이해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제 배부율, 실제 배부액 예로 계산해도 실제 배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조간접비 계산하는 거잖아요. 제조간접비는 여기 주어진 자료가 있으니까 얘가 실제 배부액. 지금 표정이 이해가 안 되신 표정이에요. 다시 해요? 자, 다시 그러면 자, 이 공식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건 다 외우셨죠? 자, 실제 배부에서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 지금 배부율을 구할 때에는 총 지금 배부가 된 금액 총 원가에서 배부율을 구해야 돼요. 왜? 여기서 자료가 다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거 얼마예요? 여기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얘를 갖다가 실제 제조간접비에다가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은 문제에서 뭘 갖고 하라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 갖고 배부해달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배부 기준 얘 갖고 하라 했는데 얘 발생한 거 얼마예요? 150만 원이잖아요. 이 150만 원 여기다 갖다 쓴 거예요. 또 됐죠? 그럼 계산기 갖고 300만 원 나누기 150만 원 해보세요. 그럼 배부율은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발생했던 거 실제 배부율을 여기다 갖다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제 인정 배부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제조 지시서 2에서 발생한 거를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걸 이제 적용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배부율은 여기 있는 거 갖다 쓱 썼고 제조간접비 실제로 발생한 금액이 얼마래요? 100만 원이랬잖아요. 실제 그 제조간접비 발생액을 자료를 여기서 준 거니까 여기다가 제가 100만 원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럼 실제 배부 기준은 직접 재료비였잖아요. 얘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여기 빈카드로 나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식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x는 100. 이거하고 똑같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x는 실제 여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직접 재료비는 배부 기준 얘를 얘기하는 거니까 5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됐다 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혹시 이해를 좀 위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총원가라는 거는요. 지금 개별원가 계산에서 아까 제가 그 부분을 A, B, C 세 개로 나눴잖아요. 그 A, B, C 다 합쳐서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조시서 2번이라고 하면은 A, B, C 나눈 것 중에서 A에 해당되는 거 또는 B에 해당되는 거 그것만 계산을 하는 거니 얘 일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얘 자료를 비율로 봐가지고 얘를 갖다가 계산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은 얘기가 그렇게 되었으니 여기 그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조간접비를 갖다가 101번에다가는 얼마, 102번에다가는 얼마라고 계산해야지 되겠는데 제조간접비가 없죠 지금. 이렇게만 써놓으면 완전히 꽝이죠 이거.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니. 162페이지. 아이고. 그때는 교재를 보면서 예를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니 여기다가 써놔야 되겠네요. 얘가 162페이지의 천 단위. 얘를 어디다가 써놔야 되니까. 자,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여기 162페이지에 있었던 전산회계 1급 이걸 빼버려야겠네요.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구분 이것도 구분 여기 빼놓고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두 번째 예제에 대해서 주어진 문제는 우선 주어진 자료가 실제 제조원조비 총액이 400만 원이 발생했대요. 얘는 지금 현재 예정 배부가 아니라 우리 실제 배부에 대한 문제를 예를 본 거예요. 그리고 직접 노동시간 배부율이라고 했는데 시간당 2,700원이래요. 그럼 배부율은 실제 배부율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2,700원을 먼저 알려준 거란 얘기죠. 여기 결과값이 2,700원입니다. 이거 알려준 거고, 그럼 우린 요거 그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여기 2,700원 이렇게 써놓아야 되겠죠. 요거 그대로 갖다 쓰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직접 배부율 줬고, 문제에서 1번 얘는 지금 완성이 됐대요. 그 다음에 2번 얘는 완성이 아직 안 됐대요. 근데 문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여기 제품의 단위당 원가가 얼마인가요? 물어봤어요. 제품의 단위당 원가를 물어본다는 것은 완성된 걸 물어본 거예요? 미완성된 걸 물어본 거예요? 아까 완성된 거는 제조 원가라고 했었고 미완성된 거는 기말 재고라고 했었죠. 그러면 완성된 거에 시간당 그게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완성된 걸 물어보는 거겠죠. 그럼 완성된 거는 몇 번이에요? 여기 101번이 완성이 됐죠. 여기 거를 지금 물어본 거란 얘기죠. 그럼 이 용어도 뭘 물어보는지 요 산식하고 요 용어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러면 완성품은 얘가 101번이 완성이 됐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원가를 계산할 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뭐뭐 필요하죠? 직접 재료비 얼마? 135만 원. 원가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여기다 좀 잠깐 정리를 해놓으면 우린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직접 재료비, 직접 재료비는 얼마라고 가르쳐줬냐면 135만원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얼마래요? 직접 노무비는 지금 288만원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뭐도 알아야 돼요? 제조 간접비도 알아야 되죠. 근데 제조 간접비는 지금 물음표잖아요. 왜? 지금 여기 전체에서 발생한 총액은 400만원인데 여기에서 101번, 102번에다가 제조간접비를 배부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조간접비가 계산된다 그랬으니까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이렇게 준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배부 기준을 뭘로 배부 기준한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직접 노동시간으로 배부하겠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 우리는 여기 배부액만 좀 알면 돼요. 제조간접비. 그죠? 그럼 배부율은 알았으니 실제 배부 기준은 지금 직접 노동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부 기준이 직접 노동시간은 몇 시간 나와 있어요? 여기 600시간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제조간접비 배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2,700원 시간당 2,700원이라고 가르쳐 줬으니까 그죠? 1시간당 2,700원이라면 600시간이라면 지금 제조간접비 101에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입니까? 얘 물어본 거잖아요.
얘는 얼마가 계산이 나와요? 162만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조건조비 101번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162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싹 없애시고 제조간접비는 계산된 게 162만 원 162만 원이죠. 자, 그러면 다 구했네요. 제조 간접비가 뭐야 이거? 그래서 우리가 계산했던 제조 간접비까지 포함이 됐으니 원가 총 금액이 얼마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어요. 원가 총 금액은 다 더해 보시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585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완성된 101번에 총 그 원가는 지금 585만 원인데 여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단위당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단위당 원가는 지금 여기 생산량이 총 몇 단위래요? 1000단위. 그럼 나누기 몇 개를 나누면 돼요? 1000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 단위당 원가는 얼마가 계산이 됩니까? 5,850원 이렇게 계산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가를 계산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1시간당이 됐던 한 개가 됐던 여기 단위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 개 얼마인지를 계산하기 위한 거라는 문제 예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써놨었던 거랍니다. 그래서 답은 뭐다? 5,850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도 한번 풀어봤고 또 문제를 막상 풀어보니까 완성도가 떨어지네. 얘는 완성된 것이라고 그랬었고요. 얘는 미완성된 것이므로 지금 물어본 것은 이 완성된 거에 대한 자료를 물어봤었다고 표시해 놓고 그럼 여기 완성 미완성은 지워버려도 되겠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재라고 해야 될까? 얘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나름대로 잘 맞추고 있어. 그래서 문제는 단위당 원가 얼마냐고 질문한 것으로 이렇게 풀어보시게 되면 혹시 다음번에 사용하도 뭐 나쁘진 않겠죠? 자, 그래서 실제 배부에 대한 거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마무리해 봤고요. 어떤 면에서는 세무 2급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해놓은 게 좀 보기는 더 편했었겠지만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라든지 내용 이해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됐던 간에 다 똑같아서 큰 문제가 될 건 없으리라고 봐요. 자, 그 두 번째 거 보셔야 될 건 뭐가 있어요? 두 번째 거는 예정 배부예요. 실제 배부하고 예정 배부 두 가지 공식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문제 나온 게 많이 있었죠. 예정 배부일 경우에 이 공식 다시 한번 봐두시고요. 실제 배부는 기말에나 돼야지 집계가 되지만 우리 예정 배부는 연초에 먼저 배부율을 계산해 놓고 매 월별로 실제 배부 기준이 발생하는 대로 배부율을 곱해서 우리 실제 발생액과 여기 예정 배부액 얘를 비교한 다음에 과소 배부, 과대 배부 이런 거 계산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실제 배부에 대한 건 앞에서 간단하게 그 문제 갖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고요. 실무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예정 배부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을 먼저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죠. 그리고 회계 1급 때 한 것처럼 예제를 갖고 다시 한번 이 내용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복습이 충분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게 지난번에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하는 거 문제를 가지고 문제만 두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종합원가 계산도 개별원가 계산의 제조간접비 배부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셨다가 이 문제 계속 풀어드릴게요. 자, 그래서 실제 배부에 대한 거 이어서 전 예정 배부 우리 실무 업무에서는 예정 배부가 대부분 사용된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예정 배부의 계산 공식은 어차피 배부율과 배부액을 구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다만 예정배부에서는 연초에 제조간접비 실제로 발생한 걸 배부하는 게 아니라 예상을 한다 그랬었어요. 당연히 배부 기준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매달 날짜가 지나갈 때마다 실제로 배부 기준들이 발생되게 되면 벌써 예정 배부율을 계산해 놓았으므로 배부율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 제조간접비를 얼마만 배부하면 된다. 바로 계산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제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포인트. 어차피 저는 요거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전 손대지 않았죠. 여기 해당되는 데다가 주어진 자료를 갖다 입력만 했어요. 거제산업은 제조간접비를 뭘로 구분한대요?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죠.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얘가 바로 여기 배부 기준이에요. 자료에 의해서 10월달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라는 것은 실제 발생액과 예정 배부액 두 개를 비교해서 과대배분지 과소배분지를 구분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제조간접비 예산이라면서요. 이 제조간접비 예산은 지금 여기 제조간접비 예산, 예정, 그다음에 예산 다 똑같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얼마가 됐다는 얘기? 600만 원이라는 얘기이고요. 600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예상되는 직접 노동시간. 지금 여기 직접 노동시간이 배부 기준이죠. 여기 예상이라고 붙어 있으니 여기다가 배부 기준 시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12만 시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시간. 자, 그러면 600만 원 나누기 12만 원, 12만 시간 하게 되면 배부 기준은 시간당 얼마가 나옵니까? 600만 원 나누기 12만 시간 하니까 50원 나오네요. 그죠? 시간당 50원. 그럼 여기 예정 배부율은 우리가 바로 밑에다가 갖다 쓰면 되죠. 요 예정 배부율 여기다가 갖다 쓰시면 돼요. 그대로. 그럼 여기는 일단 50이라고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0월 달에 직접 노동시간 몇 시간이랬대요. 지금 여기 10월 직접 노동시간은 실제로 발생한 거죠. 근데 얘가 배부 기준이잖아요. 실제 발생한 시간이 15,000시간이라고 한다면 얘는 어디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 써주는 거 실제 배부 기준. 그래서 15,000시간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로 계산이 됩니까? 얼마? 75만 원이야? 75만 원. 50 곱하기 15,000시간 하니까 75만 원 나왔다. 여기 75만 원. 그럼 여기 이 예정 배부액은 우리가 어디다가 써요? 계산됐으니까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 이 자리에다가 똑같이 75만 원 이렇게 써주면 되죠. 실제 발생액은 얼마래요? 여기 10월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100만 원이라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럼 여기다가 100만 원 쓰시면 되겠네. 100만 원 쓰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과소배부. 얼마 과소배부예요? 25만 원 과소배부. 그래서 우리 걸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만 원 과소배부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럼 답은 여기서 고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나오면 제조간접비 처리하는 방법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매출원가 팔린 거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영업 외 손익으로 계산하든지 아니면 안분 비례해서 배분하든지 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랬었죠. 요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요. 교재에서는 여기 지금 제조간접비의 배부 차이에 대해서 여기 회계 처리도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나올까봐 제가 요거 갖고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기 실제 발생액하고요 예정 배부액하고 어느 쪽이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그러면 여러분이 회계 처리하실 때요
금액이 큰 쪽이 배부 차이가 났다고 쓰면 돼요. 그럼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느냐고요? 이렇게 써요. 차변에다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금액 얼마? 25만 원이 더 많죠? 그죠? 그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제조 간접비라고 쓰는데 여기다 25만 원. 이 회계 처리의 뜻은 현재 여기 금액 차이가 난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한 거예요. 자, 금액이 큰 쪽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그리고 반대편에다 뭐 쓰는 거예요? 제조간접비 쓰라 했죠. 지금 키워드는 여러분이 회계 처리 뭐 일일이 다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우리 원가 계산에서 회계 처리할 거 없거든요. 여러분 공장 가서 원가 얘기할래요? 이게 얼마나 분량이 어마어마시해요. 자, 얘를 키워드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실제 발생액하고요 예정 배부의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쪽이 지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지조간접비라고 썼는데 그러면 여기가 실제 발생액과 지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이 똑같아지려면 여기 25만 원이 들어가야 되죠. 얘 전기해 보세요. 제조간접비에 가서 대변에 25만 원 여기다 쓰게 되면 차변 대변 금액 딱 맞죠. 이해됐어요?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 이번에는 말 남김에 똑같이 이렇게 써놓고요. 이번에는 여기 금액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가 15만원이라고 가정했어요. 이렇게 배부 차이가 생겼을 때 회계 처리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쪽이 이번엔 예정이 더 크죠. 그럼 여기다가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5만원 쓰시고 차변에다 무조건 제조간접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제조간접비에 대한 이 차이 나는 금액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 여기 원가, 매출원가 처리하는 방법, 안분, 비례법, 영업외, 손익 세 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차변에다 있는 거 얘를 없애는 거예요. 얘를 어디로? 12월 31일 날 이 배부 차이를 결산에 반영할 때에는 여기다가 대변에다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배부 차이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없애줘야 돼요. 25만원 없애주고 차변에다가 만약에 매출원가를 매출원가로 처리한다면 매출원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 거랍니다. 그런데 하여튼 회계만 나오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뭐만 알면 돼요. 배부 차이 조정하는 회계 처리만 받으시면 되겠다는 얘기. 이거는 금방 기억할 수 있잖아요. 큰 쪽에다 뭐 쓰라고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쓰라고요. 이해되셨죠? 됐어요. 자, 계속해서 여기 예정 배부에 대한 거 계산 문제 하나만 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많아? 자,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료만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동부는 제조간접비를 뭘로 배부하고 있어요? 직접 노무시간으로 배부하고 있다 그러죠? 직접 노무시간이 배부 기준. 자, 그런 다음에 또 연도초니까 연초 그러면은 얘는 예정 배부에 무조건.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예상했다 그랬잖아요. 예상 금액 얼마래요? 60만원? 그러면 이게 60만원은 여기다 쓰면 되겠죠? 아마 연습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60만원 써주시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직접 노무시간, 예정되어 있는 배부 기준이죠. 그래서 예상되어 있는 직접 노무시간은 2만 시간이래요. 요 2만 시간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여기 예정됐으니까 여기 2만 시간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러면 60만원을 2만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배부율 나오죠.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계산이 돼요? 30원이 계산이 되죠. 그럼 얘는 그대로 여기 갖다 써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 배부액 계산할 때 30은 그대로 여기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
뭐 다르게 손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갖다 쓰라는 얘기 있고. 자, 그런데 실제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해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이라고 알려주면은 얘는 우리가 지금 구분해야 되는 실제 발생에 여기에다가 40만원 이렇게 기록하라는 거였었죠. 자, 그 다음에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이 15,000시간이래요. 얘는 실제로 발생한 배부 기준이죠. 실제로 발생한 거 어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실제 발생한 거에다가 15,000시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예정 배부액은 얼마로 계산되나요? 45만원 계산되죠. 이 45만원. 요 금액은 바로 요거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45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크면은 과대배부. 얼마를 과대배부했어요? 그래서 과대배부는 5만원 이렇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말로만 지금 여기 예정배부액이 5만원 크다 그랬었죠. 얘 회계처리 어떻게 해요? 대변에다가 먼저 제조간접비 배부차이 5만원 쓰시고 차변에다가는 여기 제조간접비 쓰면 제조간접비 여기다 더해주니까 똑같아지죠.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회계 처리할 때. 자, 여기 해당되는 그 계산 절차 다시 한번 이거로 정리를 해볼게요. 13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조간접비 배부 뭐 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130페이지에 직접원가 개별원가 계산의 계산 절차는 직접원가 먼저 계산하고요. 회계 처리는 모르셔도 돼요. 1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제조간접비까지 더해지면 직접비, 간접비 다 모였죠.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완성되지 않은 제품 제조원가 완성되지 않은 제품은 기말 제공품으로 그냥 계산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3번 보시게 되면 제조간접비 배부 방법이 공장 전체율과 부문 배부율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만 할게요. 용어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공장 전체율로 배부하는 것과 각 부문별로 배부하는 것 어떤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부문별로 세세하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용어를 못 알아들으면 묻듯이 모르니까 공장 전체 배부율은 부문 배부율보다 더 정확하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는 거. 이거. 근데 이거 안 배우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공장 전체 배부율, 그 다음에 보조 부문별 배부율 어떤 게 계산이 원가의 정보가 정확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은 밑에 공식을 봐도 되게 간단하게 이해는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니까 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13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실제 배부와 예정 배부 공식은 회계 1급 때 설명해드렸던 교재하고 내용 똑같고요. 그것보다 제가 설명해드린 요걸로 기억하시는 게 기억하기가 더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게 되면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의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 계정 내용을 보게 되면 되게 헷갈려요. 왜? 계정들이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를 보게 되면 좋을 것 같으냐면 133페이지에요. 그냥 체크만 해놓으세요. 시험 문제는 뭐 거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기억해 보시면 과대 배부일 때 니은에 보면은 과소 배부인데 과소 배부는 과대 배부의 반대로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에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인데 거기다 숫자 금액을 써놓으세요. 금액을 써놓고요. 자, 과대배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과대배부는 예정 배부액에다가 조금 전에 지금 설명드렸던 이 금액 45만원을 써놓으세요. 45만원 써놓고 실제 발생액에다가 40만원을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됐죠? 그렇게 하고 회계 처리는 지금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배부 차이 발생했을 때 차변이 제조간접비고요. 대변이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나왔죠. 이게 지금 현 상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12월 30일 날 조정하게 되면 거기 2번에처럼 매출원가에 대체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 없애주면서 매출원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해가 됐죠? 근데 이것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파트로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드리고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못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이해를 해보세요. 지금부터 말로 할 테니까. 자, 지금 제조간접비라는 비용이 이가 계산이 되어야 하지만 손익계산서가 완성되겠죠. 그죠? 손익계산서 안에는 지금 실제 발생에 40만 원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45만 원이 들어가 있겠습니까? 45만 원이 여지껏 예정 배부했던 금액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12월 31일 날 여기 배부 차이에 대한 조정을 안 해줬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매출원가, 여기 우리가 계산해 놓은 원가는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거죠. 자, 매출원가는 9부터 구분해야 돼. 현재 결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부 차익을 조정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원가는 커요, 작아요? 예정 배부액이 45만 원 들어가 있으니 매출원가가 훨씬 크죠. 근데 지금 실제 발생액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겠죠. 이익이 늘어나겠죠. 자, 첫 번째 다시 지금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는 여기 제조간접비는 예정 금액이죠. 그러면 예정 금액을 실제 발생하고 차이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매출원가를 줄여줘야 돼요? 늘려줘야 돼요? 지금 예정 배부액이 매출원가에 들어갔다면서요. 그 5만 원이 원가가 더 비용이 증가했는 상태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를 감소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매출원가가 감소되려면 비용 계정이니까 대변에 매출원가 와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다시 얘기해요. 자, 매출원가 감소해야 돼요? 증가해야 돼요? 5만 원만큼 빼줘야 되죠. 예전 거. 실제 맞춰주려면. 그럼 매출원가라는 계정은 차변에 기록돼야 돼요? 대변에 기록돼야 돼요? 대변에 기록돼야죠. 빼야 되니까. 여기 아까 133페이지 맨 밑에 매출원가 대변에 왜 들어가 있어요? 그게 12월 기말에 조정해줘야 되는 결과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실제 발생액이 더 크다면 매출원가를 더 늘려줘야 되겠죠. 매출원가가 증가해야 된다면 당연히 차변에다가 매출원가 써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배부 차이 이렇게 조정해서 없애버려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대변에 12월 30일 날 조정한다면 대변에 저기 제조원가 배부 차이가 없어지겠죠. 이해가 됐어요? 요거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여기 지금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과 배부 차이에 대한 내역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예정 배부 사용하면서 12월 31일 날 결산 여기 차이 배부 차이 먼저 기록해 준 다음에 결산할 때 얘를 추정해서 매출원가로 싹싹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요거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파트이긴 한데 그거 별표 하나 정도만 해놓으시고요. 얘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배부 차이 나는 거 회계 처리하는 것과 결산 처리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배부 차이만 먼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라고 얘기를 해 드리란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파트를 보시게 되면 자, 얘는 제가 계산하지 않고 지금 띄워놓을 테니까 한 번만 더 복습하세요. 이 문제 지금 풀어보시라고요. 풀어오시고 시험 문제, 문제 답이 정확히 잘 계산돼서 이해가 됐는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료에서 여기 한국전자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나와 있죠. 얘가 배부 기준이에요. 연초에 한다면 예정 배부구나 이걸로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예상되는 직접 노무시간 예상이라고 그랬죠. 배부 기준이에요. 예상되는 직접 노무시간은 7만 시간이다. 7만 시간은 여기 배부 기준이 직접 노무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알려준 금액이 그 시간이 7만 시간이라고 알려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 제조간접비가 215만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직접 노무시간 실제로 발생한 직접 노무시간 실제 배부 기준이죠. 실제 배부 기준이 7만 5천 시간이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여기에 7만 5천 시간이라고 알려준 것이고요. 이 시간 여기 7만 5천 시간이라고 알려준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25만원 과대배부래요. 그럼 여기 과대배부에서 25만원 이라고 알려줬으면 우리가 예상한 금액이 여기에서 발생한 금액보다 더 많이 예상했다는 뜻이죠. 그럼 25만원을 더하게 되면 얼마가 돼요? 더 많으려면 240만원이 돼야지 25만원이 더 많은 거겠죠. 그죠? 그럼 예정 배부액이 240만원이라고 알려주었으면 얘는 여기 결과잖아요. 여기가 240만원 이렇게 되면 예정 배부율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40만원을 7만 5천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240만원을 몇 시간으로? 7만 5천 시간으로 나누면 예정 우리가 배부율은 32원이 계산되고 32원은 여기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 32 이렇게 되니까 7만 시간 곱하기 32 하면 되겠네요. 7만 시간 곱하기 32 하면 우리 예상하는 제조간접비는 얼마였었겠습니까? 라고 이걸 물어본 거였었으니까 이 답은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해봤지만 제가 이 표 손댄 거 아무것도 없죠. 문제에 대해서 주어진 자료 여기다가만 대입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었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배웠던 거 회계 처리 다시 한번. 지금 현재 배부 차이가 난 걸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여기 대변이 더 크잖아요. 대변이 더 큰 금액에다가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해록선 25만원 이렇게 쓰라 그랬죠. 차변에다가는 뭐라 그랬었어요? 그냥 무조건 제조간접비예요. 차변에다가는 제조간접비 25만원.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난 것만 지금 여기 회계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기말에 얘를 갖다가 제대로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매출원가에 반영하세요. 그러면 없애줘야 되겠죠. 아니, 하기 전에 금액만 보세요. 매출원가를 감소시켜야 되겠어요? 증가시켜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들어가 있으니까 25만원만큼은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매출원가라고 하는 비용을 빼줄 때 소멸시켜야 된다면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대변에다가 기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뭐라고 기록한다? 대변에다가 매출 원가 25만원을 오히려 빼줘야 돼요. 그죠? 그럼 차변에다가는 뭐 써주면 돼요? 차변에다가는 얘는 임시계정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라 그랬었죠? 얘 없애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바로 없애주시면 돼요.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 에서 25만원 이렇게 없애주게 되면은 얘가 12월 31일 기말에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해주는 회계 처리라는 얘기예요. 세무 2급까지 배웠기 때문에 제가 요거만 문제에서도 요거에 대해서만 제가 좀 회계 처리하는 걸 알려드리고 여러분 그 교재 140 몇 페이지죠? 4페이지 이후인가? 149페이지 보면 34번 문제가 요 문제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거 회계 처리 12월 31일 날 어떻게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를 조정해 줘야 됩니까? 그래서 요거 문제가 한 문제 나와 있길래 설명을 해드린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여기 개별원가 계산과 그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부에 대한 문제를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내일은 여기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